자 일단은 이 내용은 사실 윤희동님하고 백배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원래 다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우리 그 얘기 들었죠. 그 뭐지? 90기가짜리가 현재 한 거기서 카카오 아레나에서 제공한 게 90기가인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그게 왜 450기가 소리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게 왜 450기가 되는지 이해돼요? 90기가짜리가 왜 450기가? 뭔가 압축 알고리즘을 쓴다면 알았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게 원본 데이터는 990기가 정도인데 그래서 왜 450기가? 450기가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말이 왜 나왔어? 트레이닝 할 때. 트레이닝 할 때. 그렇지. 그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네요. 왜 원본 데이터는 90기가인데 나중에 450기가의 용량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450기가짜리 데이터에는 그 주석이 많이 달려있다고 들었는데 데이터. 근데 단순 주석이라고 얘기하면 이 데이터를 어디서 참조해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주석. 근데 그거 그렇게 얘기해도 그 좀 부족하다고. 아까 원래 처음에 백배인님도 그 정도만 얘기해 줬었어. 네. 그냥 주석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그 주석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뭐 얘기하고 있어. 말로 하려는 잘 못하겠어요. 아, 말로 해봐. 대충 얘기해도 되니까 한번 해봐. 그냥 이것저것 많이 붙어서. 그러니까 왜 뭐가 붙을 것 같아? 본인 생각에. 맞고 틀리고 상관하지 말고 본인 생각에 뭐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데이터.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 그냥 아까 봤던 옵션들 같은 게 많이 붙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달라. 제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아이씨 이게 무슨 우리가 하는 작업이 매직이 아니잖아. 그래서 압축 마법사잖아요. 아니야.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훈련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데이터를. 자 트레이닝 어떤 데이터를 훈련시켰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데이터에 맞게 파라미터를 조정해 가겠죠? 자 가령 이미지가 있고 텍스트가 있어. 네? 요걸 훈련시키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그 파라미터 안에 압축돼서 들어가죠. 압축된다. 내지? 자 그러면 요걸 우리 이미지라고 하면 너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현재 이미지는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를 준 게 아니라 피처업 데이터만 준 거니까 그러면은 텍스트 데이터라고 칩시다. 이런 텍스트 데이터를 갖다가 훈련을 한참 시키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텍스트 데이터들이 여러 개 있어. 두 개만 있다고 칠게요. 텍스트 데이터. 그럼 요걸 갖다가 훈련시켰어.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연 에이전트 이걸 훈련시킨 에이전트는 이 데이터를 얼마큼 가지고 있을까? 반? 왜? 2개잖아요. 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줄게요. 원래 보통 데이터는 네. 트리형일 수도 있지만 보통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현재 데이터는 보통 시퀀스형 데이터들이에요. 그렇잖아. 시퀀스야.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사실 요거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4개니까 한 4개쯤 합시다. 시퀀스형 데이터가 돼요. 네. 근데 물론 이게 100% 시퀀스는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잘 보세요. 요거 갖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시퀀스가 딱 2개만 있다고 칠게요. 보통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2개가 그 짝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보통 데이터라고 그래요. 그냥 지 혼자 있는 건 데이터 아니야. 그런 건 데이터 없어. 어쨌든 그러면 요걸 갖다 학습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학습시키면 이게 추상화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뭔가 학습했다는 얘기는 무조건 추상화했다는 거야. 추상화 혹은 압축. 그러면 이 2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데이터라는 주제.
요 두 개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데이터 반으로 줄었어? 다 들어야 돼요. 아니지, 정확하게 다 들은 건 아니죠. 얘 둘이 갖다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4분의 3? 그 정도로 칩시다. 정확하게 실제로 근데 딱 그게 4분의 3은 아니지만 아니 저기 4개니까. 일단은 4분의 3 정도로 칩시다. 어쨌든 데이터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이걸 추상화했다 혹은 압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압축이 뭐냐면 얘들을 다른 걸 갖다가 압축한 게 아니라 같은 공통적인 부분만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뭘 하냐면 이 둘을 갖다가 어떤 하나의 구조로 그냥 끼워 맞추는 걸 갖다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게 이렇게 됐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기납적 훈련이라고 하는 걸 전부 다 그냥 어떤 이미지라도 마찬가지고 텍스트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심지어 우리가 인간이 학습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뭔가 학습을 했다는 얘기는 어떤 걸 갖다가 되게 추상화했다는 얘기가 보통 돼요. 그러면은 추상화하지 않으면은 학습이 안 돼. 그게 학습의 정의예요. 어쨌든 이게 게임의 구조와 연관이 있는 얘기죠. 아무래도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러니까 저게 결국 두 쌍이 있으면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두 개가 있으면 그렇죠. 이것과 저것이 잠깐만 이것은 이것이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것과 뒤에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라 가지고 아니 무슨 학생이 다 이래요 막 이럴 수도 있어. 우리는 뭐 케바케로 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잖아. 근데 케바케로 외우는 지식은 어떻게 되냐? 쓰레기예요. 케바케는 사실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인간이 케바케로 이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케바케로 뭔가 암기를 했다 쳐. 알고 있죠. 케바케로 암기한 거 다 어떻게 되죠?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못 넘어가요. 그냥 다 휘발돼 버려요. 단기 기억인 그 메모리상에서 잠깐 있다가 그냥 다 없어져.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케바케도 존나 잘 외우던데요. 그 사람들 케바케로 외운 적 없어요. 뭐냐면 다 어떤 전제를 하나 깔아놓고 그 전제에다가 어떤 전제를 두고 밑에다 나름대로 살을 붙여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암기할 수가 없어요. 장기 기억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뇌의 원리가 그래. 뇌뿐만 아니라 지식이라든지 정보의 원리 자체가 그냥 이렇게 생겨먹었어. 무조건 트리를 만들어. 우리는 어떤 뭐가 들어왔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면 저는 의식적으로 이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안 해요. 의식에서는 안 하는데 무의식에서 이 짓을 해요. 우리가 코딩 같은 거 막 코딩하면 어떻게 되죠? 망해요. 아니 몸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 스파게티 요리사. 요리사인데 어떻게 돼? 결국 다 하긴 하잖아. 스파게티. 하잖아. 그냥 경험적으로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왠지 이런 거 있어. 여기서 왠지 이런 거 써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 들어. 왠지 여기서 이런 솔루션 써야 될 것 같고 저기선 저런 솔루션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딱 해보면 맞아. 맞을 때도 있고 물론 틀릴 때도 많죠. 근데 어떻게 그런 게 될까? 왜 나는 어떻게 했길래 과거에 이거 비슷한 문제들을 푼 적 있어도 이건 처음 푸는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더 상위 게임을 알고 있으니까. 아니 내 뇌에서 그렇지 상위 게임을 아는 건데 당신은 준서님은 이 상위 이렇게 하는 작업을 갖다가 의식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뇌에서 해 무의식단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놨어. 머리에서 이런 틀이 비슷한 걸 만들어놨어. 안 그러면은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특히 이게 점점점 구조화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트리는 틀인데 트리가 좀 이상해. 나중에는 막 이렇게 예쁘게 트리들이 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묶고 막 이렇게 묶고 막 개판이야.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억 용량의 한계가 다가오고 좀 비효율적이고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오늘 얘기할 거는 뭐 여러분 기억력 증가시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얘기하자면 좀 이제 자꾸만 이야기 엿보세는데 뭐냐면 어쨌든 어떤 거 우리가 이미지 두 개가 있다. 이미지 두 개가 있으면은
나는 뭐 하고 싶죠? 여기 고양이 사진이 하나 있고 여기 개 사진이 하나 있어. 공통점을 찾아내겠죠. 자,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도 공통점인데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구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통점을 찾아내죠. 근데 공통점으로 어떻게 구분해? 말이 안 맞잖아. 공통점을 찾는다면 공통점이 아닌 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공통점과 공통점이 아닌 걸 갖다 동시에 찾는 거야. 공통점인 것과 아닌 것을 동시에 찾아야지 돼. 이건 세트로 가는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은 항상 세트로 다녀요. 이게 이 구조가 이렇게 시옷자 된 이게 기본 구조지. 난 공통점만 알고 차이점을 몰라라는 말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차이점이 있어야지만 공통점이 있는 거야. 너무 당연하게.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는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논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공통점이 없는데 차이가 있다? 이 사람은 사재경이고 이 사람은 이금재입니다라고 하는 거 그 공통점이 뭐겠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 말을 안 하면은 우리는 그냥 차이점도 없는 거야. 제가 걔하고 차이 나는 거 뭐죠? 키요. 아니 뭐 키만 차이 나고. 걔하고 그럼 공통점이 있으니까 차이점을 말할 수 있었던 거야. 동물이잖아. 그러면 이거 갖다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공통점을 얘기했잖아. 네. 그러면은 차이점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피처란 말이 되게 약간 애매떠중한 말이에요. 그래서 피처가 도대체 차이점을 하는 걸까 공통점을 하는 걸까? 근데 우리가 보통 머신러닝에서 얘기하면은 보통 이렇게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선 커서 여기 있는 걸 여기랑 분류한다는 이런 말 써요. 그렇죠? 그럼 공통점은 뭘까 여기서? 요거의 공통점. 그럼 차이점은 뭘까? 여기. 그럼 이게 사실상 이렇게 하면은 트리 구조로 돼요. 표현이 돼요. 얘 둘은 이걸로 갈리는 게 아니라 이걸 공유하고 있는 거야. 이 두 개의 데이터는. 고양이는 여기 있고 걔는 여기다 칩시다. 보통 이제 머신러닝 하면은 그래프로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선형 분류할 때 나오는 게 다 이런 식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 선 위에 있으면 구분이 안 되고. 뭐 있으면 여기 있으면 모르겠다 이런 소리인 거지. 근데 이거는 사실 뭐냐면 여기에 있으면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구분자가 잘못된 거죠. 추상화가 잘 됐다. 추상화가 잘 안 된 거지. 구분할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구분자야. 근데 구분자가 곧 얘네들의 공통점이 돼요 실제로. 전제가 돼. 전제. 이거의 전제, 차이점의 전제는 공통점입니다 라는 말이 돼요. 이게 그냥 이게 되게 철학적인 말이기도 하면서 실질적인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 경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말이 그렇잖아. 이게 제가 말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할 때는 무슨 얘기면 이렇게 뭔가 있는데 하나는 있는데 하나 없으면 말 안 된다는 거거든. 이게 세트로 가야 돼. 그럼 여기서도 분명히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구분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피처란 말을 그래서 제가 사실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썼었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도대체 피처는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저걸 선은 아닐 거예요. 선은 아니지. 근데 그게 뭡니까? 피처가? 공통점보단 차이점이 좀 가깝지 않을까요? 나 애매해. 근데 사실 공통점이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피처가 공통점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피처란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공간과 요 기준선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는 아니고. 데이터는 차이점인 거고 공통점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이 공간과 이거가 동시에 제시돼. 근데 보통 보면 피처라고 하면 뭐 벡터 뭐 그러잖아. 무슨 얘기냐면 벡터에서 피처를 보면 벡터 좌표들이 쭉 사실 나야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에 대한 거 나온 거고 좌표가 나열됐다는 얘기는 그 좌표를 이루고 있는 축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사전에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건 표현이 안 되죠. 그냥 이것만 사실 많이 써놓은 거야. 피처에다가. 구분자만 많이 썼어.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이것도 같이 이야기해야 돼. 왜냐면 이 공간에서 이 데이터도 존재하고 이 구분자도 같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2차원이니까 이게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3차원, 4차원, 100차원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피처의 개수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그 데이터들은 그 공간 위에 얹어져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구분자에 의해서 갈렸다라는 얘기가 되고 실제로는 레이블이 몇 개냐에 따라서 피처의 개수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식용망도 의사결정들인가요? 너무 당연한 그냥 구조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거지? 그냥 구조체나 클래스 이런 개념이랑 피처랑 그런 것 같은데. 클래스랑 비슷한 프로퍼티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 했어. 처음에 이 개념 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 레지넷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여러분 다 기억나죠? 피처만 준다는 얘기 우리가 그냥 아무 피처만 준대라는 말 너무 쉽게 했잖아. 레지넷에서. 그렇죠. 피처는 준대라고. 그래서 도대체 피처만 그래서 오늘 생각해봤어. 피처만 준다는 게 말이 될까? 생각해봐. 머신러닝 훈련을 시키는데 피처 이미지 그러니까 피처만 누군가 나한테 피처만 줬어. 이게 말이 돼?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해야 돼. 도대체 피처만 준다는 게 뭘 의미할까? 저 구분선에 의해 구분되는 결과. 자 어떤 놈이 피처라고 해서 사실 이거 그럼 요거는 뭘로 정해질까? 이 좌표는 훈련을 통해 정해지겠죠? 아니 데이터가 레이블로 정해지는 거죠.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 레이블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피처의 개수도 그런 거 아니에요? 피처가 뭐죠? 피처의 개수는 정하지 않나요? 피처의 개수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파라미터. 네,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무슨 얘기냐면 피처는 데이터 특성 데이터가 주어진 데이터가 자 이렇게 생각해. 이게 두 개를 갖다가 구분하는데 피처 몇 개 필요할까? 2개요. 하나. 그런가? 하나. 하나. 아니죠. 그렇죠. 그럼 요 세 개 구분할 때는 3개요. 두 개. 네? 두 개 필요해. 두 개. 세 개를 구분하려면 피처가 두 개는 있어야지. 한 개 갖고는 안 되잖아. 왜요? 예스 노밖에 안 되는데. 피처는. 피처의 개념은 왜냐면 하나를 구분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선형 분류기를 만든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세 개가 되잖아. 그러면 얘 구분하고 구분자 하나 더 있어야 돼. 네 개까지는 두 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자유도 같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까만 것과 색종이 다른 상관할 때두 나머지 가지. 것들을 구분하는 모습? 분류기 하나랑 그러니까 모습 보호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색종이 뭐냐면 3등분할 때 2번 줬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량의 문제인 건데 0과 1 가지고 이진법 갖고 표현할 수 있는 구분자 개수 뭐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가라고 치고 이렇게 하면 나라고 치고 마 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4개 했잖아. 근데 손 2개 갖고 했잖아. 4개까지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데. 공화. 근데 그걸 구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구분이라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네, 저 저기- 구분자 그 피처가 레이블과 데이터 S에 정해진다는 거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 하이퍼 파라미터하고는 개념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자 정함으로써 정해진다는 거죠. 아니죠. 원래 개발자가 정하면 안 돼. 개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는 있는데 음. 최적 파라미터는 최적 그러니까 찾아가는 과정에서 절대 최적 피처의 개수는 원래는 개발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걸 갖다가 이걸 두 개로 하지 한 개로 하지 개발자가 정해? 아니?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게 그걸로 찾아간다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몇 개의 구분자로 할지 개발자가 정하나요? 안 그러면 이거 자체로 보고 정해야 되나요? 그렇죠. 얘가 알아서 이미 얘의 존재가 있을 때 이미 구분자는 무조건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간단해서 그런데 실제로 막 이미지 뭐 텍스트 막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몇 개가 필요한지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 그래서 노가다로 하나씩 다 넣어보는 거예요. 개수를 갖다 하나씩 늘려보는 거예요. 구분자를 늘려보는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 구분자 개수를 갖다 어떻게 늘리냐에 따라서 이쪽이 만약 성능이라고 치면은 이쪽에 구분자 수 하면은
이렇게 전기공포 비슷하게 그려질 거예요. 그렇잖아. 만화가 안 될 거는 왜 그래요? 너무 많으면 차원의 오버피팅? 아 차원이거든. 차원의 저주.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많으면 더 잘 될 것 같잖아. 아꼭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 저렇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 좀 이렇게 된다거나. 아까 그 분필 케이스만 분필이 아니고 뭐지? 그 아. 마카펜. 아, 자, 응. 그럼 이걸로 하는 이게 제일 좋네. 그게 여기에다 구분자를 4개, 5개, 한 10개를 넣는다 칩시다. 저 안에서 10개, 저 각각이 다 서로 다르게 되는 특징 10가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100가지도 뽑을 수 있어. 1000가지도 뽑을 수 있어. 네, 뽑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무한대로 뽑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근데 그게 저 구분하는 성능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성능이라는 말이 맞지. 그러니까 뭐냐면 효율, 효율은 연산 횟수? 떨어지는데 연산 횟수. 뭐 연산 횟수로 봅시다.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연산 횟수 비성능 뭐 이런 거? 단순히 연산 횟수라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그 거죠. 혼자 수가 많아지 연산할 수 무조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네. 돼야죠. 뭘 하든 가성비. 가성비라 칩시다. 뭐 어쨌든 구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거 갖다 100개로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없겠죠. 네.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전기공포 비슷하게 내가 그리고 싶으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최적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최적 그 구분자 수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네. 그러면 최적 구분자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실 예전에 다 노가다로 찾았잖아. 네.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 그것도 강화학습으로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강화학습 그거라고 있는 게 강화학습이니까 최적화 시키는 건 무조건 강화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걸 일단 우리 현재 지금 얘기한 게 아니야. 근데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구분자 수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네. 이걸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구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레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구분자가 2개입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 개와 고양이가 있어요. 이거 2개 있을 때는 구분자가 1개만 있으면 되잖아. 1만 있으면 돼. 그러면 이 말은 뭐죠? 여기서는 이미지였는데 단순히 구분한다는 거는 구분이 아니야. 반드시 여기 레이블이 있어야 돼. 레이블도 2개라는 뜻이에요. 개와 고양이? 개, 고양이. 그러면 피처 하나 가지고 구분하겠어. 그러면 난 눈깔만 보겠어. 뭐 이런 건가? 그치? 적용은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와 고양이 구분할 때 제일 좋은 피처 뭐겠어요? 눈깔이지 뭐. 달라요? 분명히 아. 어? 네? 아니 그냥. 이상한 잘 몰라. 죄송합니다. 개와 고양이 구분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야? 아 맞다. 고양이 눈이 막 빛나잖아요. 아이고. 그려주세요. 우리 그림자 그리실 랩장님. 자, 개는 이렇게 생겼죠? 고양이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 신기하네. 뭐 아니야. 아 중2인데 중1은 저 정도는 안다. 중3 아니야? 아 중3? 중3이야? 네. 미안. 중2나 중3이야. 도친됐지. 이상한 날이야. 콜라 좀 고양이를 그냥 키워봐서. 근데 뭐 굳이 저렇게 안 해도 그냥 아 근데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로 그냥 표현한다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도 되고 이건 네. 뭘로 해도 다 맞아요. 고양이 이건 세상의 법칙이야. 네. 아 휴지 씨.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머신러닝 플로우예요. 네. 자유도 자 이미지 2개 있고 근데 실제로 뭐 2개만 있겠어? 사실 우리 알겠지만 개 사진 졸라 많이 고양이 사진 졸라 많이 한 걸 레이블 2개로 구분하려거나 구분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냥 이 소리예요. 이때 구분자는 보통 피처라고 표현하죠. 자 우리가 레지던스에서 뭐만 받았다 그랬죠? 피처 맵이요. 피처 맵만 받았다 그랬잖아. 피처만 받았다 그랬어. 말이 돼? 야 이 피처가 지금 얘 레이블하고 데이터하고 뛸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야? 여기다가 사자와 호랑이를 구분하는데 이 피처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냐고. 그러니까 레진을 훈련시킬 때 그 막 아니 다 들어봐. 예. 쓸 수 있어? 없어요. 왜?
왜냐면 피처는 이미지와 레이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밀접하잖아. 네. 근데 사자에다 쓰면 돼? 사자 호랑이 구분한 데다가 개 고양이 구분하던 거 갖다 그냥 쓰면 맞아?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레지넷이 지금 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그 상품 데이터를 갖다 훈련시킨 거 주나? 약간 그 파인팅 있는 월벡터를. 아니. 그런 거랑 비슷한. 자, 그냥 그 말은 맞는데 무슨 얘기냐면 레지넷은 뭐라 그러죠? 페이페이리가 하는 게 뭐죠? 이미지네. 이미지넷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럼 이미지넷이 뭐냐? 알죠? 사진 많은 거. 일반적인 사진들, 개, 고양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책상 뭐 이런 거 갖다가 연락에 많이 해서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상품 데이터가 맞아? 아니. 안 맞을 거 아니야. 이미지 냈으면 미국이니까. 어? 그러니까 좀 다르겠죠. 다른 게. 달라요. 당연히 다른 거야. 당연히. 컨텍스트 프리. 그럼 안 맞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예 못 쓰냐? 또 그건 아니야. 왜? 같은 인간 사회라는 맥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맥락 아무데나 어떻게 되는 거야? 싫어요? 아니에요. 뭐냐면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 내가 아기인데 태어나서 있잖아요. 태어나서 아기인데 작은 방에 갇혀가지고 태어나서 본 게 오로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이걸 집어넣은 거야. 야, 그럼 이건 뭐야? 이게 물어봤어.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할까? 이게 뭔지 알 수 있을까? 자, 내가 태어나서 오로지 이 두 가지 길쭉하니까 물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 이게 들어왔어. 내가 이거 두 개밖에 모르는데 요걸 넣었어. 엄마가 이거 두 개는 각자 이름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 이거는 물병, 네. 요거는 뭐 지우개. 그래서 자, 요게 들어왔어. 그럼 아기 뭐라고 그럴까? 물병. 이걸 조합해서 어떻게든 많이. 원래는 대답을 못 해야 돼요. 예. 근데 대답을 못 해야 되는데 사실 왜 대답을 했죠? 준서님. 어떻게 했어요, 좀 전에? 물병. 왜? 말 못하고 혼날 것 같아서. 아니. 아니 그 일단 길쭉한 게 얘는- 비슷하잖아요. 공통점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 머릿속에는 우리 어른의 기준 생각하면 안 돼. 얘 머릿속에 오로지 두 개밖에 없어, 세상이. 지 눈깔에 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모든 거를 이분법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색 지대가 없어 얘는. 그러면 뭐냐면 비슷하니까 그냥 물병 이래 버리는 거야. 자, 요 논리를 그대로 갖다가 써봅시다. 네. 그럼 이때도 분명히 뭘 보고 그랬죠? 얘보다는 얘하고 좀 더 비슷하다고 뭘 보고 그랬죠? 동그랗고 길어서. 그럼 그 동그랗고 길어서가 뭐죠? 피처예요. 그렇죠? 피처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그럼 이게 약간 합리적인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하지만 물병은 아니야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렇잖아. 비슷한 부분도 있어. 하지만 물병은 아니야라고 배워. 하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그렇게 가르쳐 줄 건 아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기서 피처만 따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미지와 레이블 여기는 이게 원래 얘도 원래 이 두 친구랑 같이 세트로 다녀야 되는데 이걸 지워버린 거야.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다른 걸 갖다 붙여줘. 그럼 얘를 갖다 이미지 통과시키면은 테스트 상태에서 통과시키면은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되죠? 레이블 없음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레이블 없음이라고 나오겠어?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 이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레이블에 어떤 걸 갖다 아무거나 찍을 거예요. 이것처럼. 그렇잖아.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면 그건 아니야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피처를 갖다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미지가 들어올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피처. 근데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에는 이미지 들어가요? 네? 테스트 데이터에 카카오 알려네. 주지 않을까? 아니. 똑같다고 봐야지. 똑같이 구성했다고 봐야지. 똑같이 테스트 데이터에 이미지를 안 줄 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이미지를 줄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미지 주겠지? 주겠죠? 테스트 데이터에. 테스트 데이터에? 줘야지. 줘주나? 이미지 줘야지 의미가 있잖아. 줘야
그냥 그 텍스트 데이터의 이미지를 똑같이 레진에서 통과시킨 아니. 그건 피처를 줄 것 같진 않은데.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줄 것 같아요. 그렇게 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는 그냥 똑같아요. 그 라벨이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빼고는 포맷이 똑같아야 되죠. 근데 이제 사실 그냥 레진에서 통과시킨 그 피처를 주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통과시킨 결과를 주겠지. 그럼 어쨌든 그 결과를 갖다 비교해 보면은 피처가 뭐하고는 좀 비슷하고 동그란 건 좀 동그랗기도 한데 네모나기도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피처들이 불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레이블에다 새로 사실 기존의 거에다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여기다가 사실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소프트맥스가 하나 있어. 분류기가 하나. 분류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소프트맥스는 뭐냐면 얘가 이 피처의 불이 이를테면은 소프트맥스라는 게 뭘 하는 거냐면 이름하고는 별 상관없는데 요걸 갖다가 이 딥러닝 갖다 해놓으면 여기 이제 피처들이 몇 개 이제 규정이 되잖아. 네. 내가 피처 개수를 정해놨어. 그러면 네. 얘는 뭐냐면 새로운 이미지 트레이닝 시에 새로운 이미지가 돼. 얘는 사장님 얘는 60% 들어갔고 얘는 30% 10% 불 들어왔어요 이 소리야. 네. 그러면은 소프트맥스가 그래 그러면은 그거는 레이블에 적어라고 치자 라고 하는 게 소프트맥스야. 요 지점 네. 뭐라고 치자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건 원래 이미지에서 훈련시킬 때는 원래 이것까지 같이 있었지만 요 앞에 거 뚝 띄고 갑자기 여기다가 레이블에다가 우리 걸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거 카카오 아레나에서 그 얘기는 그 분류기도 우리가 트레이닝하는 거지. 사실 그렇죠. 네. 분류기가 아니야. 정확하게 분류기를 우리가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해봅시다. 이제 해봅시다. 일단은 개념적으로는 분류기도 원래 트레이닝 대상이에요. 근데 저희가 막 이게 무슨 이미지다 이런 걸 구별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분류기를 따로 트레이닝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아니지. 그게 트레이닝이에요. 그렇게 짝지어주는 게 트레이닝이다. 이게 사장님 몇 퍼센트 부들었는데 그거는 뭐랑 연계됩니다라고 하는 게 원래 그 레진넷에는 원래는 여기 레이블이 있죠. 네 있죠. 그러니까 그 레진넷에 있던 소프트맥스는 그냥 지워버린 거야. 걔도 원래 그게 있어. 왜냐면 그래야지만 피처가 훈련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소프트맥스 이 부분 분류자 얘는 지워버렸단 말이야. 그럼 우리 거 새로 넣었으면은 여기 레이블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렇잖아. 레이블이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새로 넣어야지. 그래서 이걸 새로 넣고 하는 작업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때 단순히 요때 이 분류자에 뭐도 같이 들어가면 여기서는 지금 이 피처들이 사장님 불 들어왔습니다 나왔잖아. 그럼 여기다 뭘 더 넣어줄 거냐? 이제 여기다 텍스트를 갖다가 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자를 여기다 분류자 같이 넣어주는 거야. 개념적으로. 왜냐면 텍스트는 그 자체로 피처잖아요. 네. 텍스트는 그 자체로 피처예요. 일단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분류자를 넣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분류자가 레이블을 규정하는 거예요. 뭐 텍스트라기보다는 그거 정해준 그거 아니에요? 시적으로 레이블을 막 규정할 필요 없이 그냥 같이 그건 섞어놓으면 맞아. 섞으면 안 되겠지.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얘도 그래서 피처라서 벡터 값이 나올 거고 얘도 벡터 값이 있어. 벡터 값을 만들면 돼 그냥. 어텐션 넣으면 되죠. 같은 가장 쉽게는 오드벡터고. 어텐션 같은 데는 그렇지. 어텐션이 그런 인코딩 역할을 해주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전체 흐름이 이렇게 돼. 이걸 갖다 지금 머신러닝부터 시작하고 이것저것 다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갖다가 제가 좀 머신러닝도 좀 쉽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또 원래 이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데이터 관련다가 하다가 레진에서 바로 넘어갔는데 맞다 압축. 근데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 왜 적은 용량의 데이터가 왜 뻥튀기가 돼서 120기가 400참 왜 늘어날까? 단순히 디스크립션? 뭐 설명? 뭐 이런 것 때문일까? 이거 지금 안 되는데 450기가 근데 정확히 뭐가 450기가요? 데이터만? 그게 뭔지 모르겠어갖고 아까 이제 골머에 쌌었는데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받은 데이터가 정말 다 예쁘게 생겼나요? 더러워요. 왜? 빈 데이터도 있고. 그렇지. 네? 그렇지. 예. 그리고 길이도 다 다르고. 네. 잘 봐봐. 텍스트를 봤는데 아까 얘기할 때는 뭘 얘기했었냐면은 옵션 별
25% 세일 뭐 이런 거.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한 장 상품 카드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합시다. 예.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써져 있을 거야. 얘는 뭐 있고 뭐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넷 아니 아까 레지넷에 하니까 피처 뭐 나왔어요 하고 아니지 이건 아니지 맞나? 비슷하게 나와요. 그냥 뭐 점점점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텍스트만 얘기합시다 일단. 나 지금 점점 헷갈리고 있어. 텍스트만 이렇게 써져 있는데 문제는 텍스트 길이가 다 똑같아? 달라요. 다 달라. 그리고 심지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근데 얘를 갖다가 그래서 사실 이 상태로 보면은 요 안에 있는 거지만 데이터 크기가 다 들쭉날쭉일 거예요.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렇죠? 30메가짜리도 있고 15메가짜리도 있고 맞지? 근데 우리가 훈련시킨다는 건 뭐죠? 정규화. 이게 정규화라고 해야 될까요? 정규화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정규화라는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제 머릿속엔 정규화가 뭐냐면 같은 틀에다 끼워 맞추기 노멀라이제이션처럼 돼 있어갖고 내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 뜻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규화란 말 뺍시다. 왜냐면 정규화는 저런 것도 저 틀에 맞추는 것도 정규화인데 근데 사실 저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괜히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붙은 게 아니라 틀에다가 다 갖다 끼우는 거예요. 노이즈 좀 없어요. 일정 아니야. 응? 같은 틀에다 끼우는 거야. 일정 그러니까 데이터 포맷이 동일해야 데이터 포맷을 일치시키는 거야. 잘 봐봐. 얘는 어떤 애는 30메가고 어떤 애는 15메가야. 근데 얘네들 갖다 이 둘만 해서 똑같이 만들면 어떻게 되지? 얘를 10으로 줄일 방법이 있어? 아니요. 얘를 30으로 늘려서 맞추는 방법이 있죠. 패딩 해야죠. 그렇지. 그 패딩이야 그게? 그 패딩이라고 돼요? 패딩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패딩 좋다. 왜 패딩이라고 그래? 그런 걸 패딩이라고 그래? 그냥 보니까 패딩이 생각났어요. 난 용어를 잘 몰라서. 뭐 어쨌든 얘를 10으로 줄일 방법은 없어요. 응? 이 둘가 안 듣고 있잖아 지금. 아 들었어요. 멍치네 씨. 큰 거를 잠깐만. 어깨가 큰 사람은 어깨 뽕을 안 입어도 되지만 어깨가 작은 사람은 어깨 뽕을 입어야 되는 거. 자, 이 데이터 크기가 서로 달라. 네? 네. 크기가 다른 데이터가 있는데 얘네들 갖다가 같은 포맷에다 집어넣어야 작업이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갖다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데이터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할 거 아니야. 그럼 큰 거를 작게 맞출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작은 거를 키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건 작은 걸 키우는 게 아니라 작지만 큰 그릇에다가 그냥 담아놓는 거야. 큰 포맷 안에다가.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정보라는 건? 그냥 큰 포맷만큼 그 크기가 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거는 그런 빈 공간이 하나도 없는 데이터라면 이건 포맷을 맞춘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맷을 맞추다 보면 계속 늘어난다.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말은 아니고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450기가까지 늘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아마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훈련시키다 보면 왜 450기가까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도 생길 것 같아요. 빈 공간.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용량이 늘어나는 이유. 네.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이제부터는 텐서플로우 안에 집어넣을 때 이제 아까 또 희동님이랑 있었을 때 뭔 얘기했죠? 여기 제가 얘기할 배치 처리. 얘기할 능력이야. 큐 같은 거예요? 여기 큐일 수도 있고. 원전로 막을 거 있던데 컴퓨터. 자, 일단 이게 네. 텐서플로우나 파이썬치나 네. 이제 아까 봤던 그 데이터 젠, 그러니까 데이터 젠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이런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제너럴한 프레임워크이잖아요. 특정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이 아니잖아. 네. 그럼 그 얘기는 얘가 다뤄야 될 데이터의 포맷이 막 다 제각각일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어떤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처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카카오가 지 맘대로 정의한 데이터, 이것도 당연히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포맷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 포맷이 아니라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포맷으로 얘를 한번 가공을 해야 돼. 물론 가공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랩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이제 뭐 길이도 다 다르고 네. 또 이제 항목 정의도 좀 해줘야 되고 이걸 얘를 얘네들이 정의한 그 포맷 규정에 따라서 이걸 끊어 해석해서 읽어야 되잖아. 네. 근데 이 데이터 이 사람들이 정한 규약에 맞춰서 해석하는 걸 얘네들이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해석하는 규약을 텐서플로우 알아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그 규약 몰라도 그 규약 몰라도 해석할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가공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 부분은 텐서플로우를 쓰려도 코딩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요거를 네. 일종의 전처리 같은 느낌. 그렇죠. 전처리, 전처리. 저게 그 전처리 로직은 우리가 넣어줘야 돼. 네. 왜냐면 데이터마다 다 아까 그 프로블럼 정의할 때 네. 그 제너레이터 하나 만들었죠. 그 제너레이터가 전처리 로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 이게 90기가가 보통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처리 파일 만들었다 쳐. 근데 이거를 파일 사이즈 하나로 만들면 100몇 기가짜리 파일 하나가 돼. 이 안에 예를 들면 뭐 이 안에 레코더가 1000만 개 있다고 칩시다. 네. 1000만 건의 상품 정보가 있어요. 네. 있다고 칩시다. 거지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딥러닝을 하면은 배치 처리를 합니다. 예. 모델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자 이걸 데이터 1번부터 1000만 번까지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놈들을 1번 꺼내가지고 처리하고 문제 있으면 백프로파게이션 하고 2번 꺼내서 하고 100만 수를 한 번째 거 하고 해서 1000만 번까지 하고 한 바퀴 돌았네. 다시 돌아가서 1번 거 하고 2번 거 하고 이런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죠? 램이 터져요. 아 메모리 다 띄워 놓으면 네. 그 얘기도 해야 돼. 일단 아 그리고 느려요. 또 제가 하는 건 여기까지인데. 자, 그레디언트 디스턴트를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방금 내가 이게 한 개씩 처리하는 게 네.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일단 느려요. 네. 1000만 번 돌아야 되니까 반복해야 되니까 네. 우리 GPU 병렬 처리를 병렬 처리를 하면 즉 이거를 한 뭐 30개씩 아니면 100개씩 잘라서 한 번에 돌릴 수 있다고 GPU를 쓰면 네. 그죠? 네. 응. 자 그래서 이제 배치 그레디언트 디스턴트를 합니다. 예. 자 1번부터 100번까지 잘라서 100번부터 200번까지 잘라서 자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뭐가 하나 있냐면 근데 지금 재경님 배치가 뭔지 알아? 네. 그 100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아니에요? 응? SZ? SZ는 그거는 그 큰 파일을 네. 잘라내는 단위를 얘기하니까 뭐 네.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거기- 딥러닝에서는 네. 딥러닝에서는 네. 모델이 있고 음. 이렇게 어떤 뭐 이미지나 뭐나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넣으면은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가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막 이렇게 미세 튜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병렬 처리가 가능하잖아. 우리가 이거를 GPU 위에서 돌리니까. 아, 그러면 데이터를 한 개만 넣고 돌리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100개 단위로 묶어서 한 번에 넣을 수도 있다고. 근데 배치 사이즈를요. 그 일단 막 1000이고 100이고 이런 거는 막 문제에 따라 정해되는데 1024나 막 이렇게 2의 배수로 정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없는 것 같은데요. 없는 거죠? 왜? 쓸 수도 있죠. 그걸 꼭 2의 배수로 글쎄 보통 그래서 흔히들 크로스- 크로스 엔트로피나 나중에 그 뭐지 그한 로스 펑션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네. 묶어서 할 때 장점은 병렬 처리 사용할 수 있고. 일단 그것보다는 묶어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면은 예. 가끔 이 데이터한테 아웃라이어들이 있어. 노이즈도. 노이즈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얘는 개요라고 했는데 사실 개가 아닌 놈을 개라고 라벨 달아놓은 데이터가 있는 거야. 네. 그러면 그 잘못된 판단이 100% 이 파라미터에 다 반영이 돼버려요. 그 잘못된 판단이. 근데 이거를 한 30개나 100개 단위로 묶어서 하면 그 100개의 데이터들의 발생하는 그레디언트를 합산해 평균 내가지고 반영하거든요. 그러면 그 100개 중에 한두 개 아웃라이어가 있어도
평균되면서 그게 좀 상쇄되는 효과가 있어. 근데 그게 장단이 있죠. 예. 네. 그리고 아웃라이어 장단이 있다고. 물론 장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웃라이어 때문에 단점? 아니 그 왜 장단이 단점이 뭐냐기보다는 왜 장점이 그게 장점이 되는지 잘 생각해봐야지. 그걸 뒤집으면 단점이. 그렇지. 장점을 뒤집으면 단점이 되죠. 애들 각각의 특색을 좀 죽인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뒤집으면 바로 단점이야 그냥. 응. 만약에 정말 중요한 정보도 얘가 그렇게 그런 거 들어갔어. 없어. 무시 확률적으로 많이 무시되는 경우. 많이 무시되고. 그러면 사실은 배워야 될 정보를 굉장히 여러 번 돌려야 배우게 되는. 아 그래. 느낌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느낌은 있어요. 오는데 적절한 예시가 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 일단 묶어서 처리하는 데는 그럼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아웃라이어에 대한 리스크를 상쇄한다는 점에서 일단 그레디언트 디스턴트보다는 배치 그레디언트 디스턴트가 좀 묶어서 처리하는 게 좋아.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 배치를 뽑아오는 거죠. 순서대로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모델에 첫 번째 들어가는 데이터가 이 모델에 주는 영향과 100만 수를 한 번째 들어가는 애가 주는 영향은 굉장히 달라요. 첫 번째 들어가는 애가 처음에 초기 값을 첫 발을 어디로 뛰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이 들어봤어. 그러면 1번부터 쭉 하고 다시 돌아서 쭉 하게 되면 이 앞부분의 영향을 얘네가 제일 많이 받는 그런 단순히 얘는 그냥 이 데이터를 쌓을 순서에 불과한데 그 순서가 바이어스를 주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야 이거 배치를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하면 안 되겠는데 어떡하지? 랜덤하게 뽑아서 하자. 그래서 100개를 뽑는데 이 1000만 개 중에 100개를 랜덤하게 골라서 배치를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순서 때문에 발생하는 그 효과를 좀 상쇄할 수 있겠다. 최대한 랜덤성을 하자. 그래서 그게 스토캐스틱 그레이드 디스트라고 해서 SGD라고 하죠. SGD라 스토캐스틱. 확률적이에요. 나중에 그 얘기도 한번 해야 돼. 왜 순서에 따라서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훈련 결과 스토캐스트. 훈련 결과 왜 정반대로 이렇게 나오는지. 가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텐서플로우나 이런 데서 해줘요. 굉장히 그런 네. 것들까지 자동으로 많이 해줘. 그래서 지원이 우리가 잘 돼 있었어. 코딩을 좀 많이 안 해. 이걸 다 코딩해서 짜려면 힘들어. 자, 이 막 몇백 기가짜리 가 파일 하나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이걸 개별 다 파일로 쪼개면 120 아니 1000만 개의 파일이 생긴다고 생각해봐. 그 파일 관리 다 터져. 그래서 이 파일 하나로 묶어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랜덤하게 두 번째 거, 100만 수로 한 번째 거, 376만 4천 번째 거 이렇게 하면 파일 하나에서 376만 번째 거 고르려고 파일 포인터 이동한다고 생각해봐. 이거 랜덤하게 고르는데 시간 다 써요. 네. 이 파일이 너무 크니까 이거 처리하기 너무 어려운 거야. 파일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순차적으로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H5 포맷이 어떻게 했어? 몇 천 개 단위로 청크로 훅훅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몇 천 개 훅 가져가서 처리하고 그러잖아요. 개별로 읽어서는 이거 너무 많은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이 정도 큰 사이즈는 파일을 하나로 두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적절히 쪼개줍니다. 그 몇 개로 쪼갤지조차 사실 아까 우리 샤드 개수 넘 샤드 해가지고 디폴트 빵 하면 100개로 쪼개져요. 1000개로 쪼갤 수도 있어. 샤딩이 확인 좀 약간 해봐. 이런 개념 아니에요? 샤딩 쪼갠다고. 아, 분할, 확인해. 파일 분할.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게 한 번씩 확인해. 요게 아까 여기 지워진 부분일 거야. 예를 들어 데이터 내가 우리 만들어낸 데이터 이름 KS 언더바 데이터다. 카카오 쇼핑. 그러면 KS 언더바 데이터 .00 01 그래서 99번까지. 그러면은 100개로 쪼갰다고 하면 이게 1000만 개가 10만 개짜리 데이터 100개가 생기는 거죠. 네. 10만 개 정도만 해서 어떻게 좀 메모리에 올려놓고 좀 해볼 만해. 그러면 이제 10만 개 안에서 배치를 30개 고른다. 1000만 개에서 30개 고르는 것보다 좀 나아. 내 생각엔 이 정도면 사실은 샤드를 1000개 정도로 쪼개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럼 이제 데이터 가져올 때 여기서 배치 한 번, 여기서 배치 한 번, 여기서 배치 한 번 이래서 또 약간 바이어스가 생기겠지. 그러면
이렇게 요 순서도 막 랜덤하게 섞어서 그 안에서 또 요 뭐 10,000개 중에서 30개씩 고르는 거를 또 순차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좀 그 랜덤성이 확보가 되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과정들 다 내가 코딩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다고. 이런 것들은 이 좋은 프레임워크들은 내가 코딩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다. 나는 그냥 처음 여기서 제너레이터 하나만 짜면은 나머지 내가 뭐 get next 배치 하면은 그냥 알아서 이 과정을 다 수행해가지고 적절히 랜덤하게 데이터를 꺼내서 갖다 줘. 그건 처음 들어봤어. 그런 것까지는 텐서플로우 안에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기에 야 그럼 어차피 그거 내가 알 필요 없는데 그 굳이 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왜? 당연히 알아요. 돌려보다 보면 알게 되기도 해. 너무 아니, 날로 먹는 것 같아서. 아니 그게 그 이유가 안 되잖아. 날로면 미안해서 이거 뭐야? 코딩하니까 그분한테 미안해서 내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건 아니지. 솔직히 그런 기분으로 배우고 있긴. 아니야 이게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미안한 건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 안 해요. 그럼 어차피 쓰라고 갖다 놓은 건데 뭘 미안해. 그게 나중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에러가 났을 때 좀. 아니야. 순서에 학습 순서에 의해서 바이어스가 생긴다고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한참 동안. 자 그러면은 왜 그럴 거를. 반전. 이제부터 우리가 이거 한 번 더 뛰어넘어야 돼. 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 학습 순서에 의한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해서 막 이런 랜덤이라든가 이런 거 쓰잖아.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잘 알아. 이를테면 내가 학교 선생님이야. 근데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애들이 바이어스 생기면 안 되니까 애들 교육은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교육을 랜덤으로 섞으면 돼? 안 되죠. 안 되잖아. 아니야 실제로 그래. 예. 왜냐면 나는 뭐가 더 중요한 거고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애기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는 이유는 그걸 모르니까 계속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걸 갖다 그게 아니라 바이어스가 생긴다는 건 다 다들 알고 있는 이미 다 널리 퍼진 사실이야. 굉장히 네. 무맥락적으로 처리하고 싶으면 맥락 일단 달라진 부 최대한 소거하고 싶은 거지. 네. 어떻게 보면 무맥락 개념하고 다 있고 또 물론 이게 안전장치가 돼요. 왜냐면 대부분의 왜냐면 그냥 너무 단순한 건데 엔지니어가 무식해서 데이터를 읽을 능력이 안 되니까 무식해서 이 무식한 새끼들이 돌릴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엔지니어가 무식하지 않은 케이스는 진짜 그래야 이거 제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데이터 얘기하는 엔지니어 내가 지금 한국에서 한 명밖에 못 봤어요.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엔지니어를. 누구요? 몰라. 강준성. 이름 까먹었어. 씨. 왜냐면은 진짜 프로페셔널이면은 데이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뭐 머신러닝 뭐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뭐 가지고 주제를 갖고 주제를 뭘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수준이 나온다니까. 근데 데이터를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최상급이거든요. 왜냐면 그때쯤 되면 우리 사실 원래 데이터 학습 순서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야.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게 된다고. 왜냐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데이터를 읽을 줄 몰라. 심지어는 조경환 박사도 무슨 얘기하죠? 데이터를 읽는 능력에 대한 거는 매직과 그 어디에 사이인 것 같아요. 약간 블랙박스. 우리는 읽을 수 없어요. 조경환 박사 그런 소리를 해. 우리는 어차피 읽을 수 없어. 그래서 보면 맨 첫 시간에 그런 얘기하죠. 그 가설집합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데이터 무슨 얘기냐면 가설집합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이 데이터를 갖다가 데이터는 어떤 그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걸 갖다가 보편화시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우리가 이 모델, 이 아키텍처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개념, 분류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데이터를 해석한다는 건 꼭 분류한다는 뜻인 거고 그 분류자가 구분자 혹은 구분 툴이 적합한지 안 한지는 얘네들 어떻게 했죠? 이론적으로 아니 몸으로 다 해본 거야. 해서 되면은 되는 거고 안 되면 모르겠다야. 지금 현재 머신러닝 이 바닥이 다 이래. 그래서 늘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몸으로 떼어본 것만 할 수 있어.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을 때 해석할 능력 없어. 조경환 박사도 그 프레임은 못 벗어나.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어차피 데이터 해석할 능력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엔지니어한테 던져주면 되겠어? 연구자들도 못하는 짓을?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되죠? 해석할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도 있게 될 거고. 저는 할 수 있어요. 보면은 데이터, 왜냐면 세상에 뭐 그렇게 안 복잡해 생각보다. 저거를 섞는 이유는 그거를 일일이 판단하기 귀찮아서요. 아니 귀찮은 게 아니라 몰라서. 귀찮은 게 더 클 것 같은데. 아니야. 예. 그 차이는 커요. 그 차이는 커요.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인 거지. 귀찮고 이런 무조건 거 귀찮아서는 아닌 거야.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엔지니어가 자의적으로 손댔다가는 좆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조경원 박사 얘기 그 강좌만 들어도 그 얘기 많이 나와. 우리가 손대서 잘 되는 경우보다 더 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라고 한 2강인가 3강에 나와. 그 말이 나와. 엔지니어가 손댔더니 잘 되는 케이스는 없고 전부 다 망하는 케이스만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게 그냥 다 섞어버리는 거야. 대신 양 많이 넣는 거야. 확실히. 근데 우리처럼 아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이 처음에 넣을 거랑 뒤에 넣을 거랑 구분해서 넣는데, 그러면 더 적은 데이터로 더 훈련 잘 시킬 수도 있어. 내가 원하는 그 결과에 맞춰서 데이터를 내가 선별하고 같은 아키텍처라도, 왜냐면 순서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갖다 뽑아냈어. 왜냐면 내가 이게 어떻게 훈련될 거고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저랑 백병희님이랑 한 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이 정도 우리 맨날 하는 소리인데 이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팀 아무도 없어요. 아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이번에 좀 감느꼈어요. 뭐라고? 이거 진짜 다른 데 가서 들어봐봐. 이렇게 진짜. 쉽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어딨어. 야 이거 머리 구분자 요거 몇 개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어딨어. 없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데이터라는 게 뭐고 우리가 인간이 해석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놈하고 모르는 놈하고 데이터 해석 능력이 당연히 다르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은 앞으로 데이터를 해석할 능력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다른 무식한 엔지니어들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응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어떤 맥락에서 생성된 데이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계 탑이 돼야 되지. 뭐 그냥 지시랑 뭐 카카오 아유 씨발. 그런 사람들하고 쪽팔려서 어울리면 안 되는 거야. 그 찍혀도 돼요. 이번에 가서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갔는데 보면 한 3시간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 딥러닝 강의 뻔하거든요. 3시간 갖고 안 돼. 안 되죠. 근데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잘 모르겠지만 대충 훈련이란 게 이렇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여기서 지금 조금씩 알고 있는, 어설프게 알고 있었고 막 질문도 안 하고 그러는데, 질문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좋은 질문 안 했어. 오늘 준서님은 그동안 올라갔던 점수를 많이 깎아먹었어. 지각에. 선생님은 하여튼 이게 원리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훨씬 더 작은 비율을 가지고 더 큰 사건을 이해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니까, 나중에라도 이 동영상 시간 나면 또 한 번씩 보세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추상화된 이야기들을 내가 많이 해요. 압축된 이야기라고. 비유적인 표현이 많고, 그래서 들을 때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정말로. 한참 또 그 머신러닝 공부해봐. 그럼 또 이제 나의 뇌가 산으로 가 있거든. 원래 그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다시 중심을 잡으러 와야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여기 인터넷에 블로깅 내용 한번 읽어봐봐. 왜 걔네들이 그렇게 삽질하는 헛소리 개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된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라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네. 걔 써놓은 거 봐봐.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치고? 렌치고. RTSGO. 그냥 뭐 이쪽 바닥에서 꽤 유명한 한국 막 그 맨날 뭐 글 쓸 때는 이거는 누구의 그걸 듣고 뭐 그렇게 뒤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 그거예요. 이 뭐 논문의 창조했음을 밝힌다. 네. 그 어린 양들은 네. 그 어린 양들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린 양들이에요. 우리는 좀 전문가들이어야 되잖아. 그 사람들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원리적으로 굳이 시간 들여서 저 그림도 그러니까 저 위에 거는 추상화돼 있고 저 밑에 거는 하나의 하나의 예일 이다라고 이거? 표현하신 거예요? 저 오른쪽 그림. 이거? 저게 제일 추상화된 것 같아. 이게 추상하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렇게 세트해. 굳이 데이터 두 개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 두 개가 있고 내가 이걸 갖다가
해석한 거죠. 그냥 그렇게.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저 데이터 두 개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빨간 선으로 그린 저 두 개 어떤 맥락 안에서 요게 지금 같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닫힌 개야. 아. 시스템이야. 저 다친 게 없이 그냥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저게 그냥 두 개 있는 추상화가 돼서 트리가 되는 게 틀이 아니라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 안에서 이 밖에 있는 애는 안 쳐줌. 그래서 이걸 갖다 먼저 사실 우리가 다 하고 있어. 그래서 보통 그 보면 실수라든가 R 뭐 이런 거 해놨더만 R이요? 아 뭐 이렇게 뭐 보면 수학식으로 막 하는데 이건 실수 안에서 뭐 이렇게 한다 해서 그 이게 통하는 범위를 정해놨어요 보통 자연수라든지 그래요. 실수라든지. 채? 몰라 체인지 모르겠고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솔직히 여기 말하기 좀 겁나는 데야. 채 있고 하는 하여튼 많이 들었구만. 그래서 고다수를 다 모르는 거를. 이게 뭐냐면 귀한 한도 커가지고 이 개를 갖다가 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자연수 안에서 하는지 실수에서 하는지 뭐 양수 정수에서 하는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해놨는데 보통 이것도 사실은 이건 또 뭐가 들어있냐면 보통 우리가 훈련시킬 때는 이런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요게 대부분 뭐가 이 틀을 빨간색 틀을 뭘로 이루고 있냐면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이라는 틀로 보통 씌워놔요. 아까 그 얘기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맥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막 맥락 쓰지 말고 아니 근데 그 얘기한 거잖아요. 보통 사람의 맥락이라는 그 얘기했는데 아니 아까 이상한 데 얘기했어. 인간 사회 알았어. 그리고